오늘의 후토크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프닝으로 랜디 오튼의 세그먼트가 진행됩니다. 랜디 오튼은 본인이 레슬매니아를 20번이나 갔지만 메인 이벤트 경험은 단 2번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레슬매니아는 메인 이벤터로 나서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을 성장시켜준 선배 선수들, 릭플레어, 언더테이커 등등 여러 레전드 선수들을 언급하고 레슬매니아에서 본인이 누구랑 붙게 될지 모르겠지만 드루 맥킨타이어든 코디 로즈든 상관없이 본인은 레슬매니아에서 승리하고 통합 WWE 챔피언이 될 거라고 다짐합니다. 여기서 랜디 오튼이 드루 맥킨타이어, 코디 로즈 이렇게 찝어서 언급을 하는데 드류와 코디 모두 환호와 야유가 섞인 팬들의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암전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나오나 했더니 트릭 윌리엄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원래 본인이 레슬매니아 자리에 갈 수 있었는데 랜디 오튼이 뺏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끝까지 깐죽거리면서 얘기를 하다가 결국엔 RKO를 맞게 됩니다. 다음으로 US 챔피언십 오픈 챌린지 카멜로 헤이즈 대 AAA 소속인 닥터 와그너 주니어의 경기, 결과는 카멜로 헤이즈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본인의 피니시 나띵 번넷으로 마무리를 지었죠. 그러고 나서 경기가 끝나고 두 선수는 악수를 했고 경기 내용은 아주 좋았습니다. 이 카멜로 헤이즈가 원래 잘하는 선수인데 상대까지 잘 받쳐주면은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오더라고요. 코디 로즈가 제본 에반스를 제2의 AJ 스타일스로 뽑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카멜로 헤이즈가 제2의 AJ 스타일스로 더 어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잘한다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위미스 태그팀 챔피언이 된 나이아 잭스와 래시 레전드의 축하 행사. 이 둘은 자화자찬을 하면서 샴페인을 딱 터트리는데 뒤에 폭죽까지 터트려 주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샬럿 플레어와 알렉사 블리스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의 위미스 태그팀 챔피언십에 도전할 의사를 전달을 했고 이어서 줄리아와 키아나 제임스가 나와서 본인들도 태그팀 도전할 의사가 있다, 그리고 명분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두 팀의 태그팀 경기가 치러집니다. 결과는 샬럿 플레어와 알렉사 블리스가 가져갑니다. 그렇게 경기가 끝나고 샬럿이 레슬매니아 로고를 가리켰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는 샬럿 플레어와 알렉사 블리스가 나이아 잭스와 래시 레전드에게 레슬매니아에서 도전하겠다라는 거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팀만 도전할 것 같진 않고 로와 NXT에서도 한 팀씩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백스테이지에서 코디 로즈와 세미 제인의 또 한 번의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세미 제인은 코디 로즈가 엘리미네이션 챔버에서 패배했는데 또 도전권을 얻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죠. 그러면서 본인은 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지 않냐고 추가로 불만을 표시했고 코디 로즈는 이에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미 제인은 갑자기 좀 진정하더니 코디 로즈에게 화내려고 온 건 아니고 오늘 너가 이기길 바란다 하면서 격려를 하죠. 지금 이 패턴이 2-3주째 나오고 있죠. 아무튼 그렇게 세미 제인은 코디 로즈에게 오늘 통합 WWE 챔피언이 다시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코디 로즈가 떠나고 나서 세미 제인이 또다시 물병을 치면서 분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코디를 결국 응원하긴 했지만 속 안에서는 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세미 제인의 진심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대로면은 세미 제인이 코디 로즈를 한번 크게 배신할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세미 제인이 선역으로서 첫 대관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대로면은 악역으로 첫 대관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그거대로 좀 우려가 되기는 하네요. 제가 볼 때 세미 제인이 악역으로 가면은 야유가 아니라 환호가 나올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완벽한 악역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 둘의 신경전이 끝나고 다음 경기로 WWE 태그팀 챔피언십 넘버원 컨텐더 5팀이 터모일 매치를 치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데미안 프리스트와 알트루스가 승리를 거둬요. 이 둘이 좀 뜬금없이 팀으로 엮였는데 바로 넘버원 컨텐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태그팀으로 묶은 건 니갈디스였고요. 경기 내용은 딱히 특별한 건 없었고 그냥 또 한 번 와이어트 6와 MFT가 부딪혔다. 그러니까 MFT가 와이어트 6 경기를 방해한 거죠. 그래서 이 둘이 또 부딪혔다라는 거 말고는 딱히 얘기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데미안 프리스트가 알투루스를 아주 좋아하는 걸로 아는데 결국 태그팀까지 돼서 WWE 태그팀 챔피언십에 도전하게 됐네요. 다음 7번째, 랜디 오튼을 만난 세미 제인. 세미 제인이 코디 로즈에 이어 랜디 오튼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세미 제인은 랜디 오튼의 챔버 승리와 레슬매니아 도전권을 얻은 거를 축하해주고 이어서 코디 로즈가 전에 본인한테 한 것처럼 이번에 랜디 오튼이 그렇게 승리를 했다, 똑같이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랜디 오튼은 그런 세미 제인의 모습을 보고 조언을 날려주죠. 세미 제인이 좀 더 본인만 생각하도록 좀 유도를 해요. 그러면서 세미 제인이 나중에 언젠가 월챔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세미 제인은 잠깐 생각에 잠기고 이어서 알레이스터 블랙과 젤리나 베가를 만납니다. 해서 랜디 오튼이 세미 제인한테 좀 더 이기적인 선수가 되도록 이렇게 조언을 해줬는데 이 분위기
분위기면은 세미 제인이 악역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세미 제인에게 뭐 본인의 목소리를 잘 들어봐라,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진짜가 뭔지 잘 파악해보라 이거죠. 그러면서 세미 제인은 더 깊은 생각에 빠질 거고, 아마도 그 결과는 본인이 물통을 친 것처럼 코디 로즈를 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8번째, 제이드 카길과 리아 리플리의 세그먼트. 이 둘은 레슬매니아 경기로 확정이 났죠. WWE 위미스 챔피언십으로 해서 둘이 이렇게 패투패를 하게 됐는데, 만나자마자 제이드 카길이 리아한테 악수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이드 카길은 리아 리플리를 존중한다고 말하지만 인상적이진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피지컬을 자랑하죠. 리아보다 본인의 피지컬이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카길이 마이크를 툭 떨어뜨려요. 그러고 나서 리아가 마이크를 드는데, 이번엔 리아가 악수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제이드 카길이 받아줬고, 리아 리플리는 피지컬적으로 카길이 인상 깊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거는 약간 보여주기식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자신감을 막 드러내고, 본인은 싸우기 위한 피지컬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리아도 카길이랑 똑같이 마이크를 툭 떨어뜨리면서 본인은 마이크웍을 끝냈고, 마지막에 리아 리플리가 나가는데 제이드 카길이 벨트를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세그먼트가 끝이 납니다. 해서 지금 둘이 SNS에서 잠깐 부딪혔죠. 근데 그게 각본인지 리얼로 싸운 건지 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뭐가 됐든 간에 레슬매니아까지 이 대립을 재밌게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왜냐면 제이드 카길이 WWE에서 한 게 없는데 어깨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모습이잖아요. 물론 악역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깨가 올라간 선수고 건방진 선수고 그런 거를 보여주려는 건 알겠지만 거의 매주 똑같다. 일단 이 둘의 대립이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좀 더 이 둘의 대립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이 둘의 대립이 재밌으려면은 어느 정도 팩트를 기반으로 대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헷갈려하는 그런 지점을 잘 이용해서 레슬매니아 경기까지 잘 치러내야 되지 않을까. 다음 9번째, 자니 가라가노 세그먼트. 자니 가라가노가 백스테이지에서 계속 누워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안되겠다 하고 링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 뭘 해야 되는지 알겠다면서 이제 자니 레슬링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러면서 자신감이 갑자기 확 올라와서 누구든 나한테 도전해라, 이렇게 외치는데, 여기서 오바페미가 딱 등장을 합니다. 경기 결과는 오바페미가 아주 쉽게 승리를 거뒀고, 자니 가라가노가 도대체 어디까지 추락하는 건지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니 레슬링 챈트를 유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팬들이 그렇게 자니 레슬링을 외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자꾸 그쪽 각본으로 유도하니까 약간 자니도 민망해지는 느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본진이 트리플 H가 이 선수의 방향을 잘 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11번째, 스맥다운 단장 니갈디스를 만난 데나우젠. 지난 에던 피어스에 이어 스맥다운 단장 니갈디스에게도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데나우젠이 제시합니다. 단장은 어이없게 듣다가 근처에 있던 미즈를 가리키면서 갑자기 데나우젠 멘토로 지목합니다. 미즈는 황당한 표정을 짓고요. 그리고 데나우젠이 미즈에게 다가가서 이제 자기를 안 도와주면은 지난번 도미닉이 당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저주를 퍼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데나우젠은 저주를 퍼붓는 캐릭터로 계속 가고 있고, 제가 볼 땐 아직까진 재밌고 독특하거든요. 근데 트리플 H 특징이 여기서 이걸 질리도록 해요. 이 저주를 활용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거기까지 잘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메인 이벤트 경기, 통합 WWE 챔피언십 드루 맥킨타이어 대 코디 로즈의 경기 결과는 코디 로즈가 승리하면서 다시 통합 WWE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레슬매니아 42에서 코디 로즈와 랜디 오튼이 붙게 됐죠. 드류는 그렇게 이제 단물을 쪽쪽 빨리고 이 메인 챔피언 라인에서 퇴장하게 되었고, 제가 볼 때는 드류는 이제 파2랑 레슬매니아에서 붙을 것으로 보이고, 코디 로즈는 랜디 오튼과 1대1로 통합 챔십을 치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루머대로 다자간 경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제 예상은 1대1 대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레거시 얘기를 하면서 과거 얘기도 하면서 좀 감정적인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둘이 얘기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1대1 대립으로 해서 좀 더 레거시와 관련된 얘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까 싶고, 드류는 파투랑 램에서 1대1로 싸워서 결국 패배하는 그런 엔딩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보고 싶었던 그림은 드류가 통합챔을 차고 레슬매니아에 등장하는 거였는데 일단 못 보게 됐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디 로즈와 랜디 오튼의 레거시 대립, 이거는 할 거였으면 진작에 시작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빌드업을 할 거면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로드 투 레슬매니아 기간 동안 이 둘을 대립시켜서 결말을 낸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이 둘의 카드는 저는 비장의 카드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레슬매니아 42가 비상이어서 그런지 이 카드를 바로 써버리네요. 근데 이게 현지 팬들이 원하는 결과인지 잘 모르겠네요. 물론 코디와 오턴의 대립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성사돼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보고 싶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경기 영상 댓글을 보니까 드루 맥킨타이어가 불쌍하다, 드루 맥킨타이어는 또 좌절됐다, 드루 맥킨타이어는 또 속았다 라는 식의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매치 카드의 무게감만 생각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 흐름이라는 게 있고 팬들이 그 흐름에 따라 좋아하고 원하는 게 있는데 제작진이 본인들의 생각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코디 로즈와 랜디 오튼의 통합 WWE 챔피언십 매치 카드, 이걸 보고 예매율이 올라갈지 아니면 똑같을지 아니면 취소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전체적인 소감은 드루 맥킨타이어 수고하셨습니다.